자녀가 성공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매년 바뀌는 대입 트렌드에 맞춘 아이엔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합격 신화 아이엔트 에듀케이션 카톡 IANT EDU에서 또 도움 말씀 주시는데요. 오늘 크리스찬 원장님과 함께해 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제 지난 시간에 다가오는 겨울방학, 12월이 됐으니까 겨울방학이 곧 다가옵니다.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가올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9학년, 10학년, 그리고 11학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그 겨울방학 때 또 가장 중요한 학년이 11학년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10학년, 11학년, 그리고 9학년도 포괄적으로 다루긴 했지만은 가장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만큼 또 현명하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학년이 이제 1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2주 남았지만 겨울방학 아직 그 설정을 아니면 계획을 잡기 전이다. 그럴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기말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이번 오는 겨울을 마지막 겨울이 되겠죠. 그쵸. 어떻게 잘 좀 보낼 수 있을지 다루고 그리고 잠깐 12학년 학생들도 네. 아무래도 11학년, 10학년 학생들보다 조금 더 선행적이겠지만은 네. 그것도 한번 다루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방학 때는 가족들의 모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 여름방학보다는 짧아서. 그런데 잘 활용을 하면은 이 또한 터닝 포인트도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2주 또 몇몇 학교들은 3주라는 네. 짧은 기간이고 아무래도 연휴도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행도 다니고 쉬고 네. 가족 기행사도 있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예. 학년이 학년인 만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기인 만큼 좀 잘 현명하게 셋업을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 말씀하신 대로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11학년 같은 경우 다른 여타 저학년, 10학년, 9학년과 마찬가지로 크게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내가 조금 지금 부족한 부분을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들으면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큰 4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테스트 프랩, 그래서 SAT 또는 ACT 타임라인, 그리고 2학기 학과목 준비, 거기에는 이제 AP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여름 준비, 네. 그리고 그 외에 여타 특별 활동들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우선 SAT 시험 공인 시험 준비에 관해서 팁을 조금 이제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전반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 2가지로 분류로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11학년이다. 그러면은 SAT나 ACT가 나한테 중요한지, 내가 끝났는지 아니면 안 끝났는지. 그걸 토대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안 끝난 학생들이 과반수일 거예요. 그렇죠. SAT가.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은 다 끝냈는데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문의를 주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당연하게도 이제 10학년 말이나 11학년 초반까지 끝내놓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못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연히 봄학기 또 여름 그리고 내년 가을까지도 이상적이지 않지만은 쭉 이제 이어서 타임라인을 잡을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여름 11학년이 끝나는 여름까지는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좋죠. 네네.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 SAT며 ACT 시험 준비를 잘 해서 여름 전에만 성적을 좀 잘 받아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ACT도 많은 학생들이 보기도 하고 네. 대학교들에서도 SAT든 ACT든 전혀 차별을 두지 않지만은 네. 아무래도 그래도 전통이 더 깊고 인기가 많은 SAT를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봄학기가 되면은 3월, 5월, 6월 3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5월 달은 많이 피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왜냐하면 AP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3월, 6월 이렇게 두 번을 볼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아직 내가 점수 확보가 많이 안 됐다. 네. 특히나 내가 희망하는 목표 점수보다 한참 모자라다. 한참 모자라다는 거는 네. 한 150점보다 더 떨어져 있다. 네. 내 목표보다. 그럴 경우에는 연장할 것을 이제 제외를 하고 그래서 이번 봄학기 때 다 끝낼 거를 계획을 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왜냐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여름에도 네. 아무래도 바빠질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봄학기 때 끝내면 좋은데 네. 그러면은 11학년일 경우에는 네. 5월달 시험 AP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은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쵸. 그리고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AP도 경험이 이제 다수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5월 시험도 준비를 해서 보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5월, 6월 3회 시험을 모두 다 등록을 해서 다 지금 등록이 열렸습니다. 예. 컬리지 모드에서. 네. 그래서 3월 시험부터 먼저 이제 등록은 무조건적으로 하고 자리가 빨리 차 되니까 네. 그리고 5월, 6월도 순차적으로 등록을 빨리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번 겨울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뭐 미리 내가 5월, 6월 시험을 준비를 하자 이게 아니고 네. 3월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만은 네. 내가 11학년이고 하기 때문에 5월달 그리고 6월달도 내가 볼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예. 겨울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조금 차근차근씩 AP에 다가와서 AP 시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겹치지 않도록 어느 한쪽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5월달에 AP와 SAT까지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네.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미리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네. 뭐 마지막에 뭐 3월이건 4월이건 그때 가서 예. AP나 SAT 둘 다 그때 막판에 벼락치기로 준비를 한다. 예. 그러면은 두 가지를 그래요. 다 잡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학기 시작하고 나서는 또 해야 될 일이 많고 일단은 또 AP 시험이 있기 때문에 5월에 모든 신경 집중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왕이면 SAT 준비를 좀 잘 해놔서 일찌감치 점수 잘 받으면 좋은데 내년부터는 디지털 SAT로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잘 준비해서 한 번쯤 도전을 해보면은 예상치 못한 좋은 점수를 또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한국지사도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전통 SAT, 페이퍼 SAT에서 네. 디지털로 어댑티브로 넘어가면서 점수 차이를 저희가 저희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봤는데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디지털이 쉬워졌다고 해서 네. 점수가 월등히 뭐 200~300점이 갑자기 훅 뛰는 건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네. 내려가는 추세는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장 최악의 경우는 네. 현재 페이퍼 SAT 점수와 비슷한 점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향상된 정도지 네. 내려간 정도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알아두면 학생들이 마음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준비가 가능할 거예요.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알아두어야 될 게 네.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이 점은 생각지도 못하고 아니면 헷갈려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어댑티브 SAT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기존의 페이퍼와 완전히 다른 포맷이고 점수 스케일도 다르니까 네. 슈퍼 스코어를 할 때 따로따로 분류가 되느냐 아니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페이퍼 SAT는 아예 무효 처리가 되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네. 네. 컬리지 보드도 공식 발표를 했지만은 네. 슈퍼 스코어를 낼 때 네. 페이퍼와 어댑티브 SAT 점수를 합산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퍼 SAT에서 내가 네. 좋은 수학 780이라는 점수를 받았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어댑티브에서 좋은 영어 점수를 뭐 780을 또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 페이퍼에서 수학 그리고 어댑티브에서 영어를 오. 줄이 가능합니다. 와,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면 조합이 된다면은 조금은 더 점수를 올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같이 그렇죠. 합칠 수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미 SAT 점수가 한 가지라도 확보가 된 학생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조금 위안을 삼고 지금까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네. 그렇게 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SAT 준비와 겨울 동안에 SAT 준비와 AP 준비가 네. 동시에 병행이 돼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겨울 동안에 네. SAT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네. 미국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노리는 학생들일 테니까 네. 아무래도 새롭게 바뀐 어댑티브의 포맷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시험을
풀고 네. 시간 투자를 해서 그 포맷에 적응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맷 적응이 또 먼저니까 사실 이제 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나 이런 게 좀 달라졌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게 지금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서 북캠프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IMT 자체적으로 개발한 커리큘럼과 연습 문제, 연습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서 네. 그걸 토대로 학생들에게 이제 차례차식으로 준비를 시킬 계획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학생들이 알겠지만은 네. 영어 리딩 앤 라이팅 부분에서 네. 보캐블러리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이제 그 포맷에 적응하는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네. 새로 시험을 보면서 네. 아무래도 그 시간 관리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과 이제 영어 각각 영역에서 기존에 있던 유형들의 문제들이 그대로 가져와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또 소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에 한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 어떠한 이제 패턴을 보이는지 네. 그것도 내가 최대한 많은 시험을 풀면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서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에 네. 새로 디자인됐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있는 SAT 개발팀을 저희가 꾸려서 레슨 플랜과 모의고사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네. 난이도는 이제 컬리지 보드와 비슷한 난이도로 하고 문제 유형과 그리고 점수 스케일까지 컬리지 보드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시뮬레이트해서 그래서 굉장히 실제 시험을 봤을 때 나오는 결과와 흡사한 네.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 11학년들 겨울방학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년부터 바뀌는 디지털 SAT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이번 겨울방학에 붓캠프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본다면은 빨리 좋은 점수를 받아놓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바빠질 텐데 봄학기 되면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을 만나보시면은 시간 절약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LA와 라크라 센터점이 있습니다. LA점 대표 전화는 323-413-2977, 323-413-2977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IANTEDU로 친구를 맺으셔서 카톡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는 IANTEDU.com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압구정 지점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톡을 통해서는 전 세계에서도 모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교육플러스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월요일 이 시간은 매년 바뀌는 대입 트렌드에 맞춘 아이엔트만의 노하우, 합격 신화,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의 크리스차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죠. 겨울방학을 생산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더 가장 중요한 학년이 되는 11학년을 집중적으로 좀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요. 원장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원장님, 이제 11학년 하면은 바로 1년 후에 내년에 딱 이제 원서를 넣게 되는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또 윤곽도 나오는 것 같고 지원할 대학들도 좀 정해져야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좀 많은 때가 이 겨울방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 이제 방향 설정은 되어 있어야 하고 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 네. 아니면 어떤 커리어를 갖고 싶은지 모르는 게 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래도 저희가 최고의 목표는 네. 최우선적인 목표는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전공으로 들어가서 그 후에도 이제 스무드하게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직종에 이제 예.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준비를 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현재 11학년이고 예. 방향을 아직도 모르겠다. 네. 아니면 네. 전혀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네. 몇몇 가지 관심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한 분야에 걸친 활동을 좀 이제 얕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그런 네. 학생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상적으로는 나는 확실히 난 이쪽 분야가 너무 좋고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현재 상태에 따라 가지고 네.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네. 여름 준비도 이제 페이스를 올려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해야만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SAT와 AP 시험 준비 병행을 네. 하면서 네. 동시에 예. 여름 준비도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텐데. 다음 여름 방학이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이번 24년 네.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 준비를 하기 전에 네.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은 내가 대학교들이 왜 하이스쿨 학생들로 하여금 여름에도 바쁘게 지내기를 원하는지 그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내가 확실히 방향성이 있다라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방향성에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올로지에 내가 이제 뭐 관심이 있고 나는 뭐 대학 졸업 후에 헬스 산업에서 종사를 하고 싶다 예. 이런 학생들도 조금 더 여름 플랜을 잡기가 쉽겠죠. 그쵸. 그만큼 이제 파라미터가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름을 어떻게 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마지막 남은 여름은 작년 그리고 그 재작년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추천을 하지 않고 같은 뭐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천서랑 네. 이런 것도 다 일맥상통한 게 에세이도 그렇고 네. 추천서도 그렇고 이제 에세이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녹아낼 때 네. 내가 예전에 있었던 해프닝을 토대로 내 에세이를 쓰는 것보다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을 토대로 나의 현재 상태와 현재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그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추천서 또한 네. 내 가장 최근 모습을 봤던 11학년 스밍 케이크 받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해야 되는 활동들이 예. 아무래도 이제 11학년들, 그래서 내년에 12학년이 되겠죠. 네. 그런 주니어 학생들의 에세이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네. 그럼 그 활동의 이제 무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거나 네.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 컬리지에 가서 수업을 듣던지 네. 아니면 심지어 내 하이스쿨에 가서 여름 학교를 듣던지 그런 일방적으로 패시브한 내가 뭔가를 배우는 활동보다는 네. 어떠한 프로그램에 조인을 하든지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조금 내가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네. 조금 더 그 기부를 해서 네. 본인이 더 사회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사회에 어떤 식으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그러면은 예. 이렇게 또 이제 문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하는 여름 프로그램들은 아예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더라도 내가 이제 학생으로 배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네. 하지만 그건 또 사실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맞지만은 모든 대학 프로그램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11학년 학생들이 피해야 할 예. 대학 프로그램들은 흔히 말하는 프리컬리지 프로그램들이라고 네. 학교 가서 정해진 코스를 이제 이수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내 성장을 잘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인턴십이라든지 예. 서머 캠프, 대학 캠프에 지원을 하면은 네. 프리컬리지가 아닌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서치 네. 종류의 활동에 지원을 해서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 팀에 기여를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종류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름에 닥쳐서 하기에는 너무 급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도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사실 그래서 이런 리서치 캠프라든지 리더십 캠프 네. 굉장히 효과적인 예. 내 지난 여름과 지지난 여름에 비교해서 예. 내 수준이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선별적인 프로그램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까지 쭉 준비해오던 게 있고 예. 그만큼 이제 레주메가 받쳐줘야 선별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지금까지는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 곧바로 바로 아무것도 없이 내가 리서치 캠프에 그렇죠. 그런 학생 힘들 것 같다라는 네.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이제 리서치 그렇다고 해서 예. 너는 대학교 리서치 캠프에 절대 지원 못해. 그게 아니고 예. 지원을 하되 플랜 B도 동시에 셋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대학 캠프에 리서치 캠프나 리더십 캠프에 내가 마지막에 활동을 참여를 못했다라고 네. 해서
절대적으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에 맞춘 다른 이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인턴십이나 봉사활동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네. 봉사나 인턴을 하더라도 너무 이제 일반적인 활동보다는 아무래도 그 인턴이나 봉사를 제공하는 기관이 네. 내 관심사와 맞물려 있다든지 네. 아니면 그 기관 자체의 취지가 그 내 관심사와 맞물려 있지는 않더라도 네. 그 인턴이나 봉사활동 내용이 예.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아. 필요한 그런 자질이라든지 소프트 스킬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활동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잘 리서치를 해서 골라서 그런 활동들에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번 여름에 대학 리서치 캠프에 간다 네. 그러면은 네. 보통 11학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6주 내지 8주 네. 여름 전체를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또 권하기도 하고 근데 네. 만약에 그런 캠프에 내가 되지 않아서 다른 걸 알아보고 있다 봉사나 인턴십을 그러면은 리서치 캠프에 상응하는 시간 투자를 또 기대를 할 거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주일회 내지 2회 그냥 띄엄띄엄 가기보다는 네. 거의 캠프처럼 주 한 4회, 5회 내지는 이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리서치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도전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I&T 에듀케이션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I&T 에듀케이션 컬리지 카운슬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이러저러한 프로그램 옵션을 주는 거에 다가 아니고 예. 함께 리서치를 해서 학생들한테 그냥 너는 이런 분야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주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사실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주도적으로 그렇게 찾지는 못하죠. 그렇죠. 직접 찾아주고 그리고 지원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스튜던트 리서치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것 좀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리서치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 코로나 이전부터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도 쭉 많은 학생들의 이제 리서치 활동을 독자 리서치 활동을 돕는 네. 그런 I&T만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인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여름 리서치 캠프와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여름 캠프에 선별적인 캠프에 지원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로 원하는 높은 순위에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할 때 예. 내가 한 가지 전공을 정해서 특히 이제 서플리멘탈 에세이에 예. 아니면 메인 에세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전공을 하고 싶은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런 길을 통해서 내가 왜 현재 이런 사람이 됐고 내가 앞으로 대학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꿈을 펼치고 싶다라는 내용을 쓸 때 그냥 내 생각과 말만 하는 것보다는 네. 직접적인 예시를 들면서 하면 훨씬 더 이제 그렇죠. 신득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여름뿐만이 아니라도 학기 중에도 저희가 그런 레주메를 빌드업을 시켜주고자 학기 중에도 이제 저희가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리서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저희는 SRP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SRP 같은 경우는 예. 개인으로 이제 단독 저자로도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크게는 많게는 3명까지 공동 학생들이 이제 공동 저자로 그룹으로 이제 리서치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궁극적인 SRP의 목표는 네. 리서치 대회 그런 조그마한 대회 참가가 아닌 정말로 저희가 뭐 학술지에서 많이 보는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셀이나 예. 그런 데서 보는 학술 그런 논문을 저희가 하이스쿨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많은 학생들은 이제 리서치라고 하면은 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프라이머리 리서치를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서 예. 나만의 데이터를 도출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쓰는 네. 그런 프라이머리 리서치 또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12학년의 경우에는 당연히 프라이머리 리서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니면 조금 더 저학년인 학생일 경우 9학년이나 10학년이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만큼의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필요가 없는 세컨더리 리서치 페이퍼. 그래서 내가 직접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네. 이미 출판된 데이터를 다른 논문에서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네. 내가 세운 가설을 뒷받침하는 데 쓰는 그런 이제 세컨더리 리서치까지 저희가 두 가지 논문 주제를 다 이제 돕고 있고 네. 그리고 학생에게 그냥 이런 주제를 해봐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반 수업처럼 예. 매주 사인된 코치 선생님과 미팅을 통해서 네. 같이 보면서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리서치 숙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네. 한 걸음 한 걸음씩 저희 IMF와 같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예. 논문이 나오게 되면은 네. 그에 상응하는 그리고 주제에 맞는 예. 그리고 포맷에 맞는 예. 하이스쿨 학술지에 제출을 해서 출판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전에 다음 여름방학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인턴십이며 여러 가지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데서 함께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려면은 일단은 무언가 좀 하고 있어야만 어플라이를 했을 때도 거기서 받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 11학년 이전부터도 9학년, 10학년부터도 좀 이렇게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네. 다음 기회에 그렇죠. 좀 설명하면 좋을 텐데,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 선별적인 여름 프로그램, 예. 그리고 선별적인 대학은 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 지원을 해야 그렇죠, 선수가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 학생에서는 이게 모순같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준비를 안 시켜주고 내가 이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데 이 준비된 학생들을 뽑으면은 뭐냐 예. 이렇게 학생들이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때 이제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갈라지는 거죠.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내가 배울 만한 예.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그리고 그것을 해왔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 학과목에도 적용이 그대로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네. 하고 네네. 리서치 같은 경우는 여름 프로그램에만 동안에만 그런 리서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IMT에서도 이제 하듯이 심지어 학교들에서도 이제 몇몇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리서치를 지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포멀한 리서치가 아니더라도 네. 내 블로그라도 이제 이거는 패션 프로젝트의 공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블로그에 그냥 내가 내 가설이랑 실험을 없이 이미 출판된 그런 논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서머리를 올려서 그런 내 블로깅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있는 클럽을 통해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활동을 내가 매주 한다든지 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리서치라는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나는 그만큼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고 네. 내가 너 기사에 이제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경우에는 네. 나는 그만큼의 준비가 돼 있고 그거를 감당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네.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왔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SRP도 이제 그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다 내가 다 알지 못할 것 같다, 정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 문의해 보시면은 맞춤형으로 다 우리 아이에 맞게끔 다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요. LA와 라크라 센터점이 있습니다. LA점 대표 전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323-413-2977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IANTEDU 카톡으로 친구만 맺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IANTEDU.com을 방문하시면은 여러 프로그램들 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겨울방학 프로그램들 붓캠프가 잘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2학년도 이제 겨울방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정도 이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짝 언급을 해드리고 또 다른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의 크리스찬 원장님께서 좋은 정보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